요즘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용어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빠, 선배, 볼매, 최애, 먹방 같은 한글 단어들인데요. 심지어 한국 컨텐츠들이 유행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욕설까지 인기 유행어로 자리 잡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한글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인들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욕설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해외 매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LA에 거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샤네 톰슨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라는 말을 내뱉는다며 자신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유창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더 글로리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의 비속어에 익숙해졌고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라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미국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한국 콘텐츠에 푹 빠져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엄청난 질투와 시기를 보내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등감에서 그치지 않고 한글을 빼앗으려는 선 넘는 시도까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만 하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생활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국이 좋아서 또는 한글이 좋아서 무작정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죠. 이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이 마치 공용어처럼 사용되는 현상 또한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괜찮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사이에서 자국어보다 괜찮아라는 표현을 자주 쓸 정도라고 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류 열풍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인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도 10대들은 최근 언니, 오빠, 대박, 감사합니다와 같은 단어들을 힌디어나 영어보다도 자연스럽게 사용 중이라는데요. 한국 콘텐츠 확산에 따른 한국어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였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때 혐한을 일삼았던 옆나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진짜, 대박, 멘붕 같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가 하면 일본어로 알겠다는 뜻을 가진 와카타 대신 아라소데스라는 한글과 일본어를 짬뽕에 사용하는 표현도 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은 대국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 중국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현상에 적잖이 심기가 불편한 듯 보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중국인들의 이런 열등감에 쐐기를 박아버린 사건도 여럿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명문대인 네루대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사건이었는데요. 과거 2020년까지 네루대의 제2외국어는 중국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인도에서 불어닥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과의 경쟁률이 무려 3,300대 1에 이를 정도로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렸다고 하죠. 이에 네루대는 제2외국어 자리에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를 그 자리에 넣어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버린 것인데요. 특히 한 나라의 최고 대학의 이런 결정은 한국어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줌과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도는 자국 내 세종학당에 수를 추가로 늘리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죠. 그럼에도 인도 현지의 세종대학당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도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열등감을 안겨준 사례는 인도뿐만이 아니었죠. 현재 한국 취업 열풍이 불고 있는 네팔에서도 한국어 배우기 수요가 상당한데요. 네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고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한국어 능력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영업하는 한국어 학원은 총 816곳에 달할 정도로 한국어 교육열이 뜨겁죠. 그런데 이런 네팔에도 한국어 이전에 중국어를 투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과거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네팔을 핵심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중국어 교육이었습니다. 네팔 국민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네팔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중국어 의무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를 건설했죠. 덕분에 네팔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한류가 중국의 계획을 일순간에 망쳐놓았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20, 30대 네팔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선망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순식간에 중국을 뛰어넘게 된 것인데요. 작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중국은
자국의 언론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폄하하며 공공연한 질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놀랍게도 이런 시기와 질투를 넘어 한글을 자국 글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까지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때는 2010년, 중국은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며 스마트폰으로 비롯해 PC에서의 조선어 입력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선 넘는 중국 측의 행보에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글을 위협하고 있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한글 입력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퍼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빠르게 한글 입력 특허를 개방했고 휴대폰에는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천지인이 채택됐죠. 그렇게 터무니없는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한글을 폄하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가 중국어이고 한자 자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유의 문화인데 중국은 왜 이토록 한글에 질투심을 느끼는 걸까 하는 의문 말이죠. 유수의 전문가들은 한자 공부의 어려움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어에는 3만 개가 넘는 한자가 있는데 대략 3천 개 정도를 알아야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될 정도로 배우기 어려운 문자죠. 이 때문에 중국도 자체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도 50% 정도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를 갖고 있는 덕분에 문맹률이 1% 미만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최상의 디지털 친화 문자라는 평가까지 얻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컴퓨터 자판으로 한자를 입력할 때마저도 병음을 따로 한자로 변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무척 복잡한데요. 이런 한자의 한계를 깨달은 중국 역시 한 차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바로 1950년대 한자를 간소화하는 간체라는 것을 만들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더 쉬운 한글의 부러움을 나타내며 이를 빼앗으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더 열받는 건 한글 빼앗기가 통하지 않자 중국은 김치, 한복,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도 죄다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동북공정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이 유독 한국의 발작 버튼이 눌려 폭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중국 고유의 중화사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바로 이 중화사상이라는 것인데 이젠 한류 열풍이 퍼지며 전 세계 어딜 가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외쳐대는 현상에 슬슬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중국 내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소프트 파워가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한국은 고유의 문화와 콘텐츠의 우월성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니 적잖이 문화적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중국을 보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중국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한류의 위상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하루빨리 현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국 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네요.